시간입니다. 매주 화요일 정치화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서울로원의 김성환입니다. 네, 미래통합당 조혜진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조혜진입니다. 네. 어제 김태년, 주호영 두 원내대표가 정례회동 가질 예정이었다면서요. 네, 잘 안 된 것 같은데요? 안 됐어요? 네. 왜 그랬을까요? 글쎄요, 이제 아무래도 오늘이 8월, 그러니까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라 뭔가 좀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해야 될 것이 있을까 싶어서 했을 텐데 여야가 이제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서로 원내대표들끼리 만나서 합의 조정할 내용이 없었던 모양이죠. 만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주호영 대표가 만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아마 만남이 불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날 필요가 없다고 하셨다는 게 좀 확인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뭐 제가 확인을 못 해봤지만은 그렇지 않을까 싶으네요. 지난번에도 식사 약속이 사전에 있었는데 민주당의 이제 법안 일방 강행 처리 때문에 밥 먹을 상황이 아니다. 밥 먹을 분위기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취소된 걸로 알고 있고 이번 회동도 좀 전에 이제 김 의원님 말씀처럼 그 대화를 통해서 절차를 거쳐서 합의 처리하는 것이 가능성이 있었으면 아마 만났을 텐데 민주당이 오늘 마지막 그 본회의에서 당에서 정한 안건들을 일방 처리하기로 이제 방침을 정해 놨다고 이제 우리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만나도 뭐 대화 의미가 없는 그런 거라서 아마 안 만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후에 본회의 예정돼 있죠? 예, 2시부터 본회의입니다. 예, 이 자리에서 뭐 후속 입법 여러 가지 처리가 된다고 지금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예. 언론에서는 최근에 뭐 부동산법이라든가 아니면은 공수처 관련해서 뭐 속전속결로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들 보도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런 배경 무엇인지 좀 여쭙겠습니다. 네, 뭐. 부동산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일종의 대한민국 국민의 38%가 지금 전월세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 전월세를 사시는 분들의 이제 전월세 가격을 안정화시켜야 되는 문제도 있고 다주택자들이 어쨌든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게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법적 조치도 필요한데 이런 거는 가급적이면 좀 조속하게 처리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라 20대 국회에도 내내 검토가 됐던 사안들입니다. 특히 주택임대차 보호 3법과 관련된 것도 20대 국회에 거의 합의 직전까지 갔는데 당시에 야당이 반대해가지고 법안 처리가 안 됐고요. 당시에 종부세법도 이제 세율이 약간 조정되긴 했습니다만 그때도 그 법안 검토가 있었는데 법안 처리가 안 됐거든요. 공수처 관련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논의가 뭐 졸속으로 된 게 아니라 이미 20대 국회에서 논의가 상당히 됐는데 20대 국회가 종료되는 바람에 처리가 못했던 것을 이제 주택시장의 안정, 특히 이제 저희 당은 그 주택만큼은 다른 상품하고 틀려서 소위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일가구 1주택 개념으로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법 제도를 조속하게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 처리를 하게 됐습니다. 네, 이런 속전속결 처리에 대해서 미래통합당 쪽에서는 뭐 상임위에서 뭐 퇴장이라든가 이런 움직임들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혜진 의원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다 자당 의원들 다 나갈 때 퇴장 안 하시고 혼자서 의사진행 발언을 계속 이어가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좀 궁금하더군요. 우리 그 민주당 소속의 윤우덕 상임위원장님 포함해서 여당 의원님들한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뭐 첫째는 이제 절차적인 문제로는 그 전날 여야 간사하고 위원장하고 합의가 돼가지고 의사 일정이 정해졌는데 그래서 그 당일 회의에 그 의사 일정 표까지 올려줬었거든요. 그게 제1안이 이제 간사 선임권, 그 다음에 소위원회 구성권, 그 다음이 법안 상정권. 그렇게 이제 합의가 돼서 딱 표까지 딱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이제 진행되는구나 생각했는데 간사 선임하고 나더니 갑자기 위원장께서 그 소위 구성하고 법안 상정권은
여야간에 더 협의하겠다 하면서 정회를 선언을 해버리셨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속개를 하셨는데 그 소위 두 번째 안건 소위 구성권은 안 하고 법안 상정만 해버리신 거예요. 네, 네. 그건 법적으로 문제 있는 건 아니고 이제 합의 이제 그 무산한 거지만은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이제 법안 상정을 했는데 법안을 특정 안 하고 상정을 한 거예요. 네. 그 안대로 하면 법안이 40개 여야 우리 당까지 포함해서 40개 안이 부동산 3법이 올라가게 되어 있었는데 서면에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우리가 올린 거는 고용진 민주당 간사가 올린 그 3건만이 올라간 거다라고 이제 말로 그냥 구두로 위원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서면 동의로 하게 되어 있었는데 서면에는 그게 없었거든요. 네, 네. 서면에 따르면 40개가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건데 그렇게 말로 그냥 그렇게 하고 그걸 이제 처리해버린 거. 네. 법적으로 절차상이 무효다라는 그걸 이제 하나 지적했고 그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7월 임시국회 안에 입법 처리하는 거 반대 안 한다. 지연할 생각도 없다. 막을 생각도 없다. 예. 다만 그 시간이 아직 있지 않냐. 그러니까 30일 본회의에 처리하려고 해도 한 이틀이 있고 8월 4일 본회의 처리를 하려고 하면 일주일이 있는데 네. 그거 30일 본회의에 처리하려고 해도 이틀 동안 소위에서 밤샘 해가면서 들여다보면은 심사할 수 있는데 그리고 그 만약에 8월 4일까지만 하면 된다면 오늘 아닙니까? 네. 소위에서 2, 3일 정도 충분히 들여다볼 시간이 있는데 왜 이걸 다 생략하려고 그러냐. 소위 구성 안 하고 네. 법안 그쪽을 안 넘기고 그냥 한두 시간 안에 처리해버렸거든요. 대체 토론만 하고 네네. 심사를 안 하고 그게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법안 심사는 국회의원의 본질적 기능 아닙니까? 예, 법안 심사 예산 심사. 이거 안 하면 우리 뭐하러 여기 앉아 있고 뭐하러 무슨 근거로 우리 세비 받습니까? 그럼 야당은 하고 싶은데 박탈당한 거고 민주당이 원천 봉쇄해 버렸으니까 소위 구성을 안 해가지고 네. 여당은 스스로 포기해 버렸는데 이러면 국회에 있을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이 있을 필요 없고 국회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고 네. 그 일하는 국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는 게 일하는 건데 이틀이든 4일이든 심사하고 소위에서 심사하고 전체회에서 그 토론해가지고 처리하는 게 일하는 건데 그걸 또 그 원점 봉쇄하고 한두 시간 만에 처리해 끝내버렸다는 겁니다. 이 일하는 국회냐. 일 안 하는 국회 아니냐. 네. 결국 그래 하는 바람에 그 뒤에 그 우리 상임위는 상임위 전체위 소위 아무것도 안 열리고 있습니다. 다 놀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네.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예. 법안 심사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적인 정당성까지 무시하면서까지 강행한다라고 좀 주장하고 계시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국회의 오랜 관행을 보면 이제 우리 이 대한민국 국회는 상임위 중심주의 아닙니까? 네. 그 상임위가 있고 그 상임위 내에 이제 법안 소위나 뭐 예산 소위 등이 있는데 저도 이제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 상황은 좀 특수한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이 부동산 관련한 세제는 워낙 민감하고 특히 이제 이번에 임대차 3법 같은 경우도 과거를 거슬러 가보면 그러니까 지금 30년 전에는 전세 기간이 1년이었어요. 네네. 그걸 2년으로 바꾸는데도 그 2년으로 바꾸겠다고 예고하고 나서 그 법을 시행하는 시간이 한참 걸렸거든요. 그 사이에 2년으로 이제 법이 개정된다고 하니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이제 전세 기간이 도과를 하면 끝나면 그 당시에 전세 금액을 상당히 올리기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좀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 판단해서 임대차 3법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번에 처리를 했던 거고요. 이번에 다른 이제 종합부동산세법이나 법인세법, 소득세법 이게 다 일종의 다주택자에 대해서 이제 주택은 이제는 한 채만 가져라라고 네. 하는 취지의 법률인데 이 법에 대해서도 그동안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 쟁점이 드러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얼마든지 뭐 법안 소위를 열면 좋지만 네. 상임위에서도 대체 토론이 가능한 부분이어서 대체 토론을 충분히 하시면 되는데 그 상임위에서 대체 토론은 사실상 거부해 버리고 법안 소위만 무조건 열어라라고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는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거나 또 이미 우리 당이 이 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내부 논의가 충분히 있었다 이렇게 네. 보고 있고요.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이제 법안 소위까지 이제 정기국회에 처리해야 될 여러 가지 법안은 법안 소위나 예산 소위를 충분히 열어서 하면 좋겠다고 하는 게 제 판단입니다. 7월 임시국회 임기가 오늘로 끝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그런 게 아니고요. 그게 우리 의원들의 기본 기능 아닙니까? 우리 세비 받는 이유가
뭐 딴 거 뭐 지역구 관리한다고 세비 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 손님들 뭐 민원인 찾아오는 거 만난다고 세비 받는 게 아니고 핵심은 왜 세비 받냐라고 하면 법안 심사하고 예산 심의하는 거 그 때문에 받는 겁니다. 네. 나머지는 전문가들 만나서 이야기 듣고 공부하고 자료 보고 하는 거는 법안 심사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고 예산 심의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고 그거 빠져버리면 국회의원이 할 일이 없고 네. 준비할 것도 없어요. 전문가들 만날 일도 없고 자료 볼 일도 없습니다. 법안 심사 자체를 안 하면 가급적이 아니라 그거는 핵심이고 필수고 그거 안 하면 저는 국회가 있을 필요 없어요. 그냥 국무회의에서 빵땅땅 방망이 두드리고 바로 시행 들어가면 되지. 어차피 네. 국회 와도 심의 안 하는데 그럼 바로 방망이 두드리고 토론 몇 마디 하고 그냥 바로 다시 국회 정부로 넘겨주는데 왜 국회로 넘깁니까? 이 수천억 들어가지고 왜 국회를 유지하며 국회의원들을 이게 그렇게 한 사람당 4년에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 돈 가지고 유지합니까? 본질적인 기능을 생략했다라는데 제가 지금 심각하게 문제를 느끼는 것이고. 아니, 좀 성격이 다른데. 또 하나는 그날 그 대체 토론하고 한두 시간 하고 처리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다음 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급해서 그랬다고 한다면 논리 악우라도 맞지만 네. 그거 처리 안 하고 오늘 처리합니다. 일주일 뒤에 처리하는데 일주일이나 시간 동안 상임위 기재위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그 회의를 국민들은 그 국회의원들이 회의를 열어서 회의를 하는 걸 일한다고 그러고 회의 안 열리면 일 안 한다고 생각하고 뭐 무노동 무임금 이런 이야기까지 하지 할 정도인데 그런 기준에서 보면 지난 일주일 동안 국회의원들은 한두 시간 동안 처리하고 일주일 동안 기재위는 노는 겁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의견 주시고요. 네. 이게 이제 학습 효과가 있어서 그런 측면이 없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대차 3법 같은 경우도 이거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예를 들면 지금 임대차 3법의 핵심이 계약갱신 청구권인데 네. 이제 2+2로 이제 정한 거 아닙니까? 예. 2+2+2 해서 6년 하자는 데도 있고 아예 그냥 임대인이 직접 살기 전에는 그러니까 항구적으로 그 권한을 주자고 하는 의견도 있는데 이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던 겁니다. 근데 예, 당시에 예, 미래통합당이 반대하는 바람에 논의가 없었던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처리가 안 됐던 거거든요. 종부세법도 마찬가지로 20대 국회에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논의를 안 했던 게 아닙니다. 그리고 네. 아시겠지만 의원들이 법안 심사를 안 한 게 아니고 상임위에서 법안 심사를 합니다. 다만 그것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법안 소위를 두거나 예산 소위를 두는데 상임위에서 토론만 하려고 하면 박차고 나가버리시니까 실제로는 야당이 상임위에서 토론할 수 있는 것을 거부한 거죠. 그러니까 네. 야당이 일하는 국회에서의 권한을 포기하신 겁니다. 여당은 그전에 충분히 논의했고 또 상임위에서 그와 관련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검토했기 때문에 일을 안 한 게 아니고 네. 상임위에서 상임위 중심주의 아닙니까? 거기서 일을 한 거여서 지금 야당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봅니다. 조혜진 의원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장외로 나가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들도 꽤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오늘 보도로 나오는 것은 반대 토론 계속 이어간다라고 하는 쪽으로 아마 분위기는 잡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본회의에서 윤희숙 의원 발언한 것도 상당히 좀 뉴스로 많이 나오기도 했었고 이제 그 본회의에서 어떤 방향으로 하실 생각이신지를 좀 말씀해 주세요. 장외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제 조건이 있는데 이대로 가면 여당이 그 국회 심의 절차 자체를 건너뛰고 그 소위 구성 안 하고 전체회의에서 토론만 하고 토론하고 심사하고는 다르거든요. 토론은 말 그대로 그 법적인 용어도 대체 토론 대략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회의에서 대체 토론한다고 하는 겁니다.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다루는 거는 축조심의만 사실 조문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서 하는 건데 그거는 안 합니다. 사실상. 축조심의는 이미 그 폐지되는 거나 마찬가지인 제도이고 내용을 나중에 알고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축조심의 안 하는 상황에서 법안 심사는 소위밖에 없습니다. 근데 소위를 구성 자체를 안 하니까 그럼 심의 없이 그냥 통과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할 일이 없다. 야당 의원들은 당연히 여당 의원들은 할 일이 없는 거죠. 심사 안 하는 건 다 여야 똑같으니까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해야 되겠는데 하려고 하는데 하고 싶은데 소위를 안 만들어주니까 봉쇄당하는 거고 우리 심사할 책무와 권한과 책무를 박탈당하는 거고 여당 의원들은 스스로 그걸 포기한 거고 반납한 거고 그 차이밖에 없는데 이렇게 하면 국회의원이 할 일도 없고 국회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계속되면
이 구조적으로 고착화 돼버리면 네. 할 일이 없으니까 국민들 앞에 미안해서라도 밖으로도 나가서도 우리 미안하다는 이야기라도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인데 그건 조금 더 이제 두고 이제 의원님 말씀하셨지만은 뭐 곧 이제 정상화 안 되겠느냐 소위도 구성하고 뭐 그렇게 안 되겠느냐 하시니까 그걸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런 그렇게 되면 굳이 뭐 장외로 안 나가도 될 수도 있고 그런 의미고요. 그리고 장외 투쟁을 하려고 해도 준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나가는 게 아니고 20대 때 우리가 준비 없이 나갔다가 별 뭐 소득도 없이 우리만 오히려 더 그 피해를 입은 상황인데 다시 그 일을 그걸 한다면 준비를 제대로 하고 전략을 가지고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뭐 쉽게 결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치와투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미래통합당 조혜진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헤드라인 뉴스 듣고 교통정보 기상청 다녀와서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